있는 그 주제로 한번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처음 보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저는 전직 보육복지를 전공한 어린이집 선생님이었어요. 제 목소리 톤에서 좀 느껴지시죠? 네. 그래서 어린이집 선생님이었는데 제가 어릴 때부터 되게 병치레도 많았고 몸이 약하다 보니까 어린이집을 이제 선생님을 하는데 아이들보다 더 오래 아픈 선생님. 혹시 믿고 맡기실 수 있나요? 제가 20대 때 어린이집 선생님을 하면서 얻었던 많은 질병들이 있는데 원체 몸이 안 좋다 보니까 그런 뭐 후두염 그리고 중이염 이런 걸 달고 살았고요. 위염, 장염도 달고 살았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제가 허리 디스크가 20대 때 심하게 오면서 퇴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 아이나 나중에 잘 키워야겠다. 이거는 나의 영역이 아니다 라고 해서 과감히 전공을 했던 일들을 내려놓고 그렇게 고민을 하던 찰나에 LG U+에서 일을 하게 된 계기가 생겼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알바로 시작을 했는데 일을 하다 보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왜 재밌었냐면 제가 LG U+에 입사했을 당시가 어떤 시대냐, 시대라고 하니까 좀 제 나이가 들어 보이는데 언제냐면 LTE가 오픈하고 아이폰이 시작됐던 시대예요. 네, 너무 아찔하시죠? 그런 시대가 언제지 하는 표정도 있으신데 그렇게 시작이 됐던 시기에는 사람들이 이 핸드폰으로 이런 유튜브를 보게 될지도 몰랐고 카카오톡이 활성화될지도 몰랐던 그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진짜 핸드폰 한 대만 유통을 해도 100만 원 이상을 남길 수 있는 엄청 호황된 시기였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시장성을 본 거예요. 그래서 본사에 입사를 해야겠다 해서 시험을 봐서 본사 입사를 하게 되었고요. 제가 맡았던 업무들은 상담사들을 가르치는 CS 상담 매니저 일이었고 어린 나이에 되게 빠르게 승진을 해서 12년 전에 제가 받았던 연봉이 5천만 원 이상이었어요. 근데 제가 그 당시 보육교사를 그만두고 그 LG+에 입사를 한 거잖아요. 보육교사 때 연봉이 얼마였냐면 1,600만 원이었습니다. 3배가 오른 거예요. 얼마나 신나게 다녔겠어요. 근데 이때는 어떤 생각이었냐면 내가 나중에 이 대리점을 하나 내가 내야겠다. 론칭을 해야겠다. 왜냐면 본사 직원에게는 직영점이라는 대리점을 내줄 수 있거든요. 그 대리점을 내서 내가 한 달에 1,000만 원, 2천만 원 버는 사람이 되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한 4년 정도 일을 하다 보니까 이 나라의 규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고수익을 가져갈 수 없게끔 규제가 생기기 시작했고 그러다 보니까 잘 되는 매장은 잘 되는데 그때부터 슬슬 무너지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던 와중에 제 가장 큰 고민은 뭐였냐면 피부였어요. 피부가 어땠냐면 비포가 놀랍게도 27살 때 얼굴입니다. 27살 때 얼굴이고 더 놀라운 거는 몇천만 원 쓴 얼굴이에요. 안 해본 레이저가 없고요. 근데 제가 몸에 염증 수치가 높다 보니까 얼굴 전체가 다 여드름이었어요. 그런데 여드름이 몸 속의 문제라고 말해주는 피부과는 단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3년 동안 매달 피부과에 100만 원, 150만 원을 결제하면서 관리를 받고 그리고 저는 백화점 1층에서 비싼 화장품을 안 써본 게 없고요. 피부과에서 추천한 화장품 다 써봤어요. 그런데도 여드름이 고쳐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 피부를 보고 대학교 동기였던 친구가 내 피부를 바꿀 수 있는 그런 화장품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화장품이 어딨어? 내가 지금 좋은 거 다 써봤는데 100만 원 넘는 세트도 다 써봤는데 없다 라고 말을 했더니 자기가 이제 그 사업을 시작하게 됐다고 사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시작했다고 하면 다 사주는 성격이고 사서 마음에 안 들면 안 쓰고 그냥 버리는 성격이거든요. 근데 다른 거예요. 이 화장품은 뭔가 다르고 제가 정말 심한 악건성이기도 했거든요. 여드름 피부인데 악건성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냐면 세수를 하고 나오면 수건을 못 썼어요. 수건을 쓰면 하얗게 얼굴이 다 버진 것처럼 일어났기 때문에 물기가 있는 상태에서 기초 화장품을 발랐었어요. 그렇게 악건성인데 기초만 써도 너무 촉촉한 거예요. 뭔가가 있다. 그런데 이 제품을 쓰면서 얼굴이 너무 좋아지기 시작했고 너 이제 맞는 화장품 찾았나 보다. 너 요즘에 어떤 시술 받고 있어? 이런 질문을 받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 질문을 받을 때쯤에 제 통장에 돈이 조금씩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제가 엄청난 오지랖하거든요. 맛집이 있으면 데리고 가야 되고 제가 이제 일주일에 4번을 먹더라도 맛집을 데리고 가야 돼요. 그리고 영화가 너무 재밌어요. 그럼 영화를 제가 3번을 보더라도 영화를 보여줘야 되는 그런 오지랖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제가 많은 일들을 반복을 했음에도 한 번도 제가 캐시백을 받아본 적이 없는데 뉴스킨에서는 돈을 주는 거예요. 거기서 호기심이 생겨서 사업 설명을 들어보자 했을 때 사업 설명을 듣게 됐고, 그 들었을 때 제가 느꼈던 건 뭐냐면 나는 뉴스킨 제품을 평생 쓸 것 같은데 누구는 이걸로 돈도 벌고 삶도 바꾼다, 이 얘기를 들었을 때 내가 안 하면 손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뉴스킨 비즈니스를 제대로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이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거는 저는 듣도 보도 못했던 비즈니스 플랜이었고, 뉴스킨을 처음 만났을 때도 과연 이게 네트를 형성하는 일인가? 잘 그려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유통구조를 이해하니까 너무 심플하더라고요. 사실 저는 처음에 뉴스킨을 하고 싶지 않았던 게 뉴스킨에 대한 편견, 선입견을 제가 극복해 나가는 거가 너무 싫었어요. 굳이 인식 좋은 화장품 써도 되는데? 약간 이런 생각이 있고, 그래서 사람들이 인식이 안 좋은 걸 깨닫고 났을 때 제가 어떻게 썼냐면 원통을 갖고 다녀본 적이 없어요. 다 덜어서 갖고 다녔어요. 이거 뭐야? 이 화장품 뭐야? 유스킨이야? 이러면 유스킨 그거 다단계 아니야? 이 말 듣는 게 너무 싫어서 다 공병에 옮겨서 다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돈이 들어오니까 마음이 움직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유통구조를 저는 가장 마음을 딱 이해하고 나서부터는 비즈니스 해야겠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너무 누군가를 속이려는 마음도, 누군가를 납득시킬 필요도 없이 너무 당연한 수익 구조와 유통 구조를 이해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설명할 필요가 없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은 총판, 도매, 소매를 거쳐서 나오는 제품이 거의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백화점에 진열되는 많은 화장품들이 손해를 보고서 그거를 이제 백화점에 진열하는 게 아니라 다 브랜드 이미지와 광고비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여러 과정을 거쳐서 비싸게 제품을 사는 걸 원치 않아 하기 때문에 백화점에서 입어보고 발라보고 그 다음에 우리는 온라인에서 저렴한 걸 찾아서 구매를 하는 게 당연하잖아요. 지금은 너무 당연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많은 과정을 거치지 않더라도 내가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것에 대한 걸 소비자들이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네트워크 마케팅은 우선은 생산 자체가 너무 고퀄리티예요. 아니 제가 100만 원 이상 그리고 150만 원의 레이저를 매달 맞아서 3년 동안 피부를 해도 못 고쳤던 거를 기초 라인과 기본 제품만으로 좋아지게 해준 제품이잖아요. 얼마나 좋은 제품이에요. 그러니까 원가 자체가 비싸죠. 그런 비싼 원가의 제품을 만약에 광고를 했더라면,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갈바닉이거든요. 갈바닉 앰플이 지금 10,000원대죠. 근데 만약에 총판, 도매, 소매 광고를 한다고 하면 갈바닉 앰플은 12만 원 정도가 돼야 돼요. 12만 원짜리 매일 하실 수 있어요? 제 생각엔 만약 12만 원이었으면 손 떨면서 한 달에 한 번 할까 말까? 이렇게 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10,000원대이기 때문에 진짜 매일 하시거나 일주일에 3-4번씩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얼굴이 더 좋아지는 거고 젊어지는 거고. 그러니까 사실은 회사의 엄청난 혜택인 거거든요. 이게 이해가 됐던 것 같아요. 납득이 되니까 누군가에게 이 선입견, 편견을 내가 설득하려고도 설명하려고도 과장하려고도 하는 게 없이 왜 그런지에 대해서 그냥 이 설명을 했던 것 같아요. 유통 구조에 대해서. 이게 납득이 되고 나니까 뉴스킨 비즈니스가 너무 심플하고 이 제품으로는 나는 대박날 수 있겠다라고 그냥 전 딱 그려졌던 것 같아요. 이제 뉴스킨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그게 바로 코로나 팬데믹이 왔을 때였어요. 우리가 만날 수 없고 정말 온라인 환경에서 비즈니스를 해야 된다고 하면 우리의 마음을 바꿨어야 되는데, 그때 이제 본사에서 발표한 비전이었어요. 2025년의 비전. 이 2025년에 발표된 게 아니고요. 2021년에 본사에서 발표가 된 건데, 내용이 뭐냐면 우리의 비전은 역동적인 어필리에이트 플랫폼을 통해 세계 최고의 통합적인 뷰티 및 웰니스 기업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 네트워크적인 거나 그런 것들이 전혀 없이 그리고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에서 최고가 되겠다도 아니고 세계 최고의 뷰티 및 웰니스 기업이 되는 게 회사의 비전이래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아세요? 사실 네트워크에서는 탑을 찍은 회사잖아요. 뉴스킨은 거기서 비전을 멈추지 않고 우리는 앞으로 엄청나게 확장될 온라인 시장에서 그리고 뷰티 및 웰니스 회사에서 최고가 되겠다라고 외친 거예요. 발표를 해버린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할 수 있냐? 온라인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였어요. 그래서 이게 와닿기까지가 오래 걸렸어요. 저도 사람을 직접 만나고 제품을 보여주고
그리고 아이 컨택하고 터치하고 만나는 이 모든 일련의 과정들이 없이 비즈니스를 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사람인데 코로나는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게 와닿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새로운 신보상이 작년 11월에 오픈이 됐는데 벌써 1년이 됐습니다. 1년 동안 이 소득보조와 이 보상이 바뀌었을 때 내 커미션과 내 비즈니스의 방향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한번 비교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완벽한 셀링 구조, 셀링만 잘해도 돈을 벌 수 있어요. 유스킨에서는.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니라 대리점, 프랜차이즈까지 소득의 완벽한 육각형 구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게 11월에 완성이 되면서 오픈이 됐고 1년이 지났습니다. 그럼 우리가 유스킨이 비즈니스를 딱 전달받았을 때 파는 일 아니야 라는 거 너무 많이 들으셨죠? 네. 근데 안 팔면 그 사람 비전을 볼 수가 없어요. 제품을 써야, 저처럼 제품을 써야 이 제품 미쳤구나 라는 비전을 느낄 수 있잖아요. 근데 파는 거는 내 일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면서 비즈니스를 시작했던 것 같아요, 저도. 그런데 너무 아이러니하게도 저 파는 거 진짜 잘했거든요. 보여드릴게요. 지금 베스트셀러 중에 이런 온라인 플랫폼, 온라인 시장 이런 것들에 대한 책이 정말 많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사람들은 온라인으로 수익을 버는 것에 대해 혈안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 온라인 수익화를 위한 교육을 받는 거에 지금 우리 유스킨 사장님들도 많이 투자를 하고 계시잖아요. 시장이 정말 바뀐 거예요. 그러면 누구나 원하는 이 온라인 소득에 내가 주인공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한 걸 고민하셔야 되고 결단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비즈니스를 2015년에 시작했는데 저 하트 표시가 뭐냐면 블로그로 문의 온 소비자들을 만나러 다닌 그 지역의 하트를 다 붙여놓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은 블로그 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저 비즈니스 시작했을 때는 블로그 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였냐면 제가 그 강의장에 가면은 블로그에서 봤어요 하면서 소비자들이 저한테 와서 아는 척을 할 정도로 그 정도로 제 블로그밖에 없었어요, 사업 초기 때.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검색을 하고 피부 고민을 검색을 했을 때 다 제가 상단 노출이 되어 있고 문의가 오기 시작하면서 매일 2,000명 이상이 들어오는 블로그가 됐고 전 유스킨 하기 전에 파워블로거가 아니었거든요. 근데 유스킨을 하면서 파워블로거가 됐고 2달 만에 100명의 소비자가 어떤 의미냐면 지금의 멤버 100명의 매출을 일으켰어요. 어때요? 너무 좋지 않으세요? 2달 만에 100명의 내 멤버가 생겼다고 생각해보세요. 너무 재밌잖아요. 저 비즈니스 초반에 정말 재밌었거든요. 그래서 솔직히 2달 동안 이 100명의 소비자가 생기면서 유스킨 진짜 쉽구나 생각했어요. 그때 온라인 시장성을 봤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빠르게 사람을 익혔던 것 같아요. 저희가 사람을 잘 모르잖아요, 솔직히. 이전에 사람을 응대하거나 팀을 만들거나 리더십을 갖추신 분들도 계시지만 저는 그냥 일반 회사원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의 니즈 파악이라든지 이 사람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그리고 이 사람한테 어떻게 응대를 하고 어떻게 소통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걸 전혀 몰랐거든요. 그런데 유스킨을 하면서 배우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빠르게 컨택이 되니까 더 빨리 배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1년 동안 한 번도 비즈니스를 전달해서 초대한 적이 없었던 사람이었어요. 비즈니스 시작하고. 그랬더니 주변에 이제 스폰서 사장님들이 뭐라고 하셨냐면 사장님 명단이면 난 벌써 팀 엘리트 갔겠다 라고 할 정도로 제가 블로그로 소비자가 정말 많아졌었어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딱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았어요. 왜냐면 저 팔려고 이 비즈니스 한 거 아니고 진짜 내 인생 바꾸려고 비즈니스 시작했는데 팔고만 있는 거예요. 그때 이제 머리를 띵 맞은 다음에 사업을 전달해야겠다 해서 제 소비자, 지널러지에 있는 소비자들을 다 만나서 사업을 전달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제가 그냥 일반 대리점이었거든요. 한 달 만에 그 지금의 브랜드 앰버서더 그 에메랄드가 된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떤 의미냐면 6,000포인트 하는 6명을 리크루팅한 거예요, 한 달 만에. 그러니까 마음 먹으면 이 사업의 비전을 보고 함께 할 수 있는 사람 충분히 찾을 수 있다는 의미고, 그래서 제가 한 달 집중했는데 됐잖아요. 그래서 진짜 많은 사람들에 대한 명단이 있으면 사업은 빠르게 성장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명단을 찾게 해준 창구가 뭐예요? 온라인이잖아요. 그렇게 사업을 시작했고요. 지금은 셀링과 프랜차이즈 이 두 가지의 보상 구조를 가지고 갈 수 있는데 사실 뭘 집중하는 거는 상관없는 것 같아요.
내가 더 잘하는 거에 집중하시면 되는데, 왜냐면 프랜차이즈를 하면 프랜차이즈 하는 사람들이 내 매장을 가꾸기 위해서 대리점이 되기 위한 포인트를 하잖아요. 그런 사람을 매달 리크루팅 할 수 있으면 프랜차이즈 집중하셔도 돼요. 그런데 아직 그게 자신이 없어? 그럼 나 더 많은 명단을 만들 거야? 그러면 셀링에 집중하시면 됩니다. 둘 다 한꺼번에 집중하는 멀티 사업자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이게 계속 외줄타기 하는 것처럼 이게 맞나 저게 맞나 너무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셀링을 하기 위한 소비자 3명 찾기를 매달 하라 그러고, 그 3명 안에서 진짜 소개 확장을 할 수 있는 한 명을 찾자고 하고, 그 한 명이 또 3명을 복제할 수 있게 하고, 이걸 반복하다 보면 프랜차이즈는 자연스럽게 확장이 된다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는 뭐가 더 중요할까 묻는 것 같아요. 내가 셀링을 진짜 잘해. 근데 내가 나 비즈니스를 제대로 하는 게 아닌가? 그럼 나는 상황만 전달해야 되나? 갑자기 턴해버리잖아요. 그러면 갑자기 색깔을 잃어버려요. 저는 셀링을 잘해도 지금 소득 구조나 수익을 확장할 수 있잖아요. 그 안에서 분명 리더가 찾아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가 더 중요한 건 없는 것 같고, 나에게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찾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럼 결과나는 셀링을 준비하셔야 되는데, 너무 잘 팔고 싶으시죠? 너무 잘 팔고 싶은데 내가 뭘 못하고 있는지를 좀 체크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지금 더 이거를 긴밀하게 체크를 하면서 가져가는 부분인데, 임상이에요. 임상.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진짜 이제 30대 후반이나 40대 초반인 소비자를 만나러 갔을 때, 저 내년에 40이에요 라고 하면 이분들이 뭐라고 답변하는지 아세요? 100이면 100, 시술하셨죠? 시술 하나도 없이 지금 이렇게 유지하시는 거예요를 꼭 물어보세요. 근데 저는 20대 때부터 유스킨을 만났기 때문에 저는 보톡스, 필러, 리프팅 이런 거 시술 받아본 적 단 한 번도 없거든요. 우선 피부과를 20대에 끊었기 때문에 피부과를 가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피부 탄력과 피부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그 사람들은 이 제품이 미쳤다는 걸 느낄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게 가장 핵심인 것 같아요. 저는 지금도 갈바닉 매일 해요. 갈바닉 지금 7일이면 6일은 하는 것 같아요. 왜냐? 임상이 너무 중요한 거 알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 몸인데, 제가 몸을 바꾸기가 정말 힘들었던 사람이에요. 한번 바꿔놓으면 금방 살이 찌거든요. 조금만 무너지면 금방 살이 찌고, 그리고 제가 코로나 걸렸을 때, 이때 코로나 왔을 때 살이 찐 거거든요. 근데 많이 먹어서, 배달 음식을 많이 먹어서 이렇게 살찌다고 생각하시잖아요. 코로나가 걸렸을 때 몸에 이상이 생겼어요, 저는. 그래서 비즈니스 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어지럼증이랑, 그리고 생리 중단이 되면서 폐경 증세가 있었어요. 그런 경험이 있는 걸 많이 보셨을 거예요. 제가 대사가 너무 안 좋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면서 거의 2달 만에 12kg가 찐 거예요. 근데 먹는 거, 활동하는 거 거의 비슷했는데도 불구하고 무서웠어요, 사실. 근데 그 당시에 바로 TRM가 론칭을 했고, TRM를 3일 먹고서 바로 다시 생리를 시작하고 몸무게가 무섭게 빠지기 시작했어요. 근데 지금은 사실 먹어도 살이 잘 찌지 않고, 지금 이 몸에서 더 빼기 위해서 지금 계속 관리 중이거든요. 근데 저는 진짜 물만 마셔도 살이 찌는 몸이었어요. 억울하다고 할 정도로. 그러니까 이 말 들으시면 에휴 그래도 먹으니까 살찌지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남편이랑 저랑 치킨 한 마리를 다 못 먹어요. 놀라시는 분들이 별로 안 계시면서 원래 치킨 한 마리 다 못 먹는 거 아니야? 약간 이런 반응이신데, 네. 다 못 먹으셔서 그런 거죠? 네. 거의 다 못 먹고, 그리고 배가 부르면 막 이것저것, 그러니까 우선 소화가 안 되는 걸 너무 싫어하기 때문에 막 많이 무식하게 먹는 걸 잘 못해요. 눈앞에 맛있는 게 있어도 먹고 싶은데도 잘 안 들어가고, 그리고 저는 야식 먹는 거 정말 싫어합니다. 소화가 안 된 상태로 눕는 게 너무 싫어요. 왜냐면 그러면 다음날 너무 몸이 망가지는 게 느껴져서 밤늦게 먹는 거 별로 안 좋아하고요. 그리고 술 한 잔도 못 합니다. 네, 진짜로 저 한 8년 동안 술을 입에도 안 댄 것 같아요. 근데 못 마시고 안 좋아해서 안 먹는 거거든요. 근데 이 얘기를 하면 제가 좀 이렇게 술을 잘 먹게 생겼나 봐요. 네. 그렇죠. 근데 술 취한 듯이 잘 놀긴 하지만 먹지는 못해요. 술을 또 못 마시고, 그리고 제가 짜고 맵고 이런 간이 센 거 자체를 아예 못 먹어요. 자, 이제 좀 억울하겠죠? 너무 억울하겠죠? 네, 이렇게 살이 쪘고 빼는 것도 정말 힘들었던 사람인데, 진짜 유스킨 제품 아니었으면 저 살 못 뺐을 거예요. 그래서 살이 빠지면서 임상이 나기 시작했고, 그리고 제 회원님들 중에
오랫동안 제가 살이 쪘다 빠졌다 하거나 잘 안 빠지는 몸을 보셨을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계속 빠지고 몸이 관리되는 거 보니까 지금 다이어트 제품을 꾸준히 먹거나 클로징 되는 분들이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상이 진짜 중요하다는 거. 그 다음에 지금 이제 58kg까지 왔는데 제 목표는 사실 54kg거든요. 제가 키가 166이에요. 그래서 54kg까지 만들어서 임신을 이제 아기 준비를 하고 싶어가지고 몸을 오히려 더 만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몸이 바뀌고 나니까 사람들이 많이 물어보기 시작했고 이렇게 온라인 지금 마케팅과 비즈니스를 시작했고 주력 아이템을 정해서 그 아이템으로 완전 뾰족하게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제가 유스킨 제품 중에 안 먹고 안 발라보고 안 써본 제품이 단 하나도 없었어요. 저는 베닉스도 다 먹어봤고요. 프로스테이트 포멜로도 다 먹어봤어요. 뭐 디비던즈 다 써봤습니다. 왜 그랬냐? 안 써보면 저는 말이 안 나가는 사람이라서 다 써봤어요. 근데 사실 유스킨 하는 여성분들은 약간 테토녀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베닉스를 먹으니까 좀 무섭더라고요. 테토남이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겠다 해서 끊을 정도로 이 활력과 에너지가 엄청나다 이런 걸 느낄 정도로 유스킨 제품은 저한테 다 사랑이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너무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온라인에 브랜딩이 안 잡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완벽하게 그냥 대사 그리고 혈당 엣지 위주로 컨택을 하고 있고요. 근데 사실 혈당 엣지를 먹는 분들이 좋은 효과를 느끼면 혈당 엣지만 먹나요? 아니요. 아니잖아요. 바디바 쓰신 분들이 바디바만 평생 쓰나요? 유스킨이 너무 좋은 걸 알면 저희처럼 A부터 Z까지 다 쓸 수밖에 없는 제품력을 가진 회사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욕심을 빼고 저는 딱 하나에 집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은 완벽하게 그냥 혈당 엣지예요. 그래서 웰스파나 이 마인드 360도 가끔 노출은 하지만 저는 혈당 엣지가 완전 주력 아이템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렇게 계속 노출을 하다 보니까 문의가 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다이어트 문의 많이 받아보신 분들 계시겠지만 문의를 받다 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우선 호르몬이나 스트레스 그리고 우울증, 갱년기 다 이런 증세로 인한 살이 찐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왠지 아세요? 호르몬이 안 잡히면 살이 절대 안 빠지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먹고 싶어서 식탐이 억제가 안 되는 게 아니라 호르몬이 고장났기 때문에 식욕 억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에 대한 연관관계를 모르다 보니까 몸을 고쳐야 된다는 생각을 못 하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문의를 받다 보니까 다 공통점이 있다. 그리고 이 문의 오신 분들은 뭐 거의 뭐 집 한 채 썼어요 하시는 분도 있고 뭐 기본 500 다이어트도 엄청난 돈을 쓰는 거 보면서 이 시장성이 엄청나다라는 생각을 한 번 더 했어요. 근데 유스킨 파마닉스 제품이 대한민국 3년 연속 1위 할 최고의 제품인데 너무 엉뚱한 걸로 다이어트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는 생각을 바꿔줘야 되는 타이밍인 것 같고 그거에 대한 브랜딩이 정말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요즘이에요. 그래서 문의가 많이 오기 시작했고 이 혈당 엣지 같은 경우는 가장 많은 재구매를 일으키는 제품인 것 같아요. 계속 이렇게 문의가 왔고 그리고 저는 혈당 엣지를 보면서 이제 살이 빠졌다라는 후기를 진짜 많은데 눈바디가 바뀌었다. 그리고 식후 졸음이 진짜 없어졌다. 체력이 좋아졌다. 화장실을 잘 간다. 이런 후기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러니까 건강해졌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잘 먹고 잘 싸고 잘 자는 게 최고인데 혈당 엣지 먹고서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건강해져서 살이 빠진 게 맞잖아요. 그걸로 포커스를 맞춰서 설명을 하고 있고요.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온라인을 도전하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온라인에 어필이 될까? 내가 온라인을 할 수 있을까? 이 물음표가 제일 크더라고요. 근데 지금 릴스나 인스타 보시면 와, 이 영상도 터져?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데 터져 하는 분들 정말 많아요. 왜냐면 그 사람의 색깔과 매력이 노출이 되면 그 사람의 외관이나 모습보다 더 중요한 게 그 영상에 대한 진정성이고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한 진짜 후기 그게 더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걸 왜 비교하냐면 지금 비포는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저랑 동갑인 인플루언서고요. 그리고 아이 엄마예요. 아이 엄마인데 지금 160 저랑 그러니까 키도 비슷해요. 165에 47kg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상태.
저렇게 유지하면서 사시기가 쉽지 않잖아요, 솔직히. 그리고 이분은 80kg에서 감량하신 분이에요. 너무 예쁘죠? 근데 이분은 습관, 루틴이 완벽하게 잡혀있고 20만 팔로워 이상의 파워 인플루언서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옷까지 할 거, 운동복까지 런칭을 했는데 운동복은 런칭함과 동시에 5분 안에 솔드아웃돼요. 근데 저렇게 예쁘고 몸매 관리되고 하는 분이 SNS 하는 거라고 하면 우리 할 수 있는 사람 몇 명이나 있어요? 없잖아요. 저도 자신 없거든요. 그런데 유스키는 사실 많은 사람에게 도달하고 많은 사람에게 어필되어야 되는 일은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드릴 건데 내가 진짜가 되는 게 더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몸을 달라진 걸 했을 때 비포 애프터가 뛰어난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제 스토리에 공감해서 문의 오시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진짜 이 요요가 계속 올라가거나 물만 먹어도 살이 찐다거나 그리고 내 안에 어떤 질병들이 있었다거나 이런 스토리를 말했을 때 사람들이 저도 그런데 그럼 제가 이것 때문에 살이 안 빠졌던 거예요. 이런 공감을 유발하는 거에서 문의가 오는 거지 예쁘고 뛰어나고 우월해서 오는 거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진짜가 되는 게 중요하고요. 공구 제품의 구매 형태를 보니까 제가 공구라는 거를 왜 지금 사장님들께 말씀드리냐면 우리는 유스킨이 너무 좋으니까 유스킨 몰에서 유스킨 것만 쇼핑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밖에 나가보면은 다 공구로 구매하세요. 다들 로드샵 가서 이렇게 제품 사고 온라인 쇼핑몰 되게 유명한 브랜드 사고 이럴 것 같죠? 어떤 인플루언서가 쓰는 제품을 구매하는 게 훨씬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하나의 브랜딩으로 얼마든지 매출할 수 있는 시장이거든요. 근데 공구 제품 구매 경로를 보니까 제품형이 무슨 의미냐면 제품이 얼마나 뛰어난가. 유스킨보다 뛰어난 제품이 있나요? 없잖아요. 완벽하게 준비가 되어 있고 그리고 라이프 스타일형 뭐냐면 이 사람이 진짜 먹고 쓰고 바르는 제품인가. 우리만큼 이렇게 열정적으로 유스킨 먹고 쓰고 바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완벽하게 온라인으로 유통할 수 있는 두 가지를 갖추고 있어요. 그리고 구매자가 콘텐츠를 보니까 42%가 후기 콘텐츠예요. 우리 후기만 계속 올리지 않아요? 이걸 먹었더니 어떻다, 이걸 먹었더니 몸이 이렇게 바뀌었다. 후기가 제일 많은 아이템이 전 유스킨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것도 유스킨이 완전 우세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Q&A나 뭐 라이브 방송, 이벤트성 이렇게 하고 있는데 Q&A를 자주 활용하셔도 되게 많이 노출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선호하는 인플루언서 유형을 봤더니 첫 번째는 전문가예요. 저희 진짜 준 전문가죠. 건강적인 상식, 뭐 대사에 대한 이해, 림프 순환, 미세전류 이런 거 막 공부해서 우리 너무 잘 알잖아요. 그걸 얼마나 내 계정에 전문적으로 노출하고 있는지 그게 가장 핵심이고 두 번째는 특정 카테고리의 전문성이 있는가. 그래서 제가 아까 아이템을 정하라고 말씀드렸던 것도 그 이유예요. 이 사람이 이 분야에서는 최고네. 그러니까 다이어트라고 해도 너무 포괄적이기 때문에 어떤 다이어트 이런 부분들을 집중하시면 너무 중요하고요. 그리고 팔로워와 소통이 활발한 인플루언서. 저희는 누가 문의하면은 신나서 소통하죠. 소통하려고 사실 이거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소통이 잘 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따라하고 싶은 롤모델 인플루언서. 네, 이거는 굳이 추구미로 가져가시진 않아도 돼요. 위에 것만 갖춰져 있어도 충분히 확장할 수 있기 때문에 비전 전달을 명확하고 매력적인 보상으로 하는 게 진짜 중요한데 저는 요즘에 이런 온라인 수익에 관심 있는 분들과 미팅을 해서 클로징을 할 때 이런 부분을 많이 말해요. 공구하면 마진율이 몇 프로나 될 것 같으세요? 되게 많이 마진을 주기 때문에 그걸 하는 게 아니에요. 100명한테 유통이 되거나 500명, 1000명 이 정도 단위로 유통이 돼야 내가 어느 정도 수익을 가져가지 몇 명 찔끔찔끔 유통이 된다고 해서 돈을 버는 구조가 절대 아니고요. 대부분 10% 미만이에요. 막 이제 몇천 팔로워 정도 있는 분들한테 한번 밀키트 공고해 보시겠어요? 뭐 제안이 들어오거든요. 그런 제안에서 많아야 10%에서 13%. 그런데 이런 파워 인플루언서는 이제 25%까지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본인이 이제 제작까지 하신 분들은 더 많이 받겠죠. 근데 우리가 제작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유스킨으로 비교를 해보면 셀링, 대리점, 프랜차이즈까지 확장이 되고 이 맥스 보상으로 했을 때는 40%의 커미션을 가져갈 수 있어요. 이 이상의 이 판매 유통의 마진은 없거든요. 엄청난 시장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만 이것만으로도 이 퍼센테이지만으로도 감동인데 더 감동은 뭐냐면 재구매되는 아이템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빠른 확장이
이제 레퍼링인데 내가 너무 좋고 이거 진짜 좋은 제품이라는 걸 느꼈을 때 정말 빨리 확장이 될 수 있거든요. 근데 한 단계만 더 확장이 돼도 우리는 엄청난 커미션을 벌어갈 수가 있잖아요. 저는 이 신보상을 정말 심플하게 풀어드리고 있어요. 내 마켓에 아까 제가 100명 이상, 500명 이상의 매출이 일어나면 어느 정도 돈을 번다 공부를 했을 때, 근데 유스키는 15명에서 30명의 소비자만 있어도 일을 하지 않아도 들어오는 100만 원에서 150만 원을 벌 수 있다. 이게 핵심이에요. 우리 많은 사람한테 전달해야 되는 일 아니거든요, 사실. 그리고 나처럼 나도 15명에서 30명의 소비자를 만들어보고 싶어요 하는 사람 3명만 찾아도 그 3명이 같이 저 소비자를 구축하는 거를 반복해도 한 달에 400만 원 정도의 커미션을 받아갈 수 있어요. 일을 안 해도 400만 원 들어오면 얼마나 좋을 것 같으세요? 정말 많은 것들이 변화할 수 있거든요. 내가 노동을 써서 버는 400, 일을 하지 않아도 들어오는 400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리고 심지어 지금 투잡 쓰리잡 하는 시대잖아요. 내가 회사 생활을 하면서 투잡을 통해서 400만 원 번다? 인생을 바꿀 수도 있는 금액이에요. 사실 뉴스킨 어필리에이트의 가장 큰 장점은 재구매입니다. 재구매. 이게 얼마나 큰 장점인지를 아셔야 돼요. 제품이 일한다라는 거 느끼실 거예요. 그리고 뉴스킨 제품을 노출을 했을 때 그런 경우가 요즘 너무 많은데, 너무 감사하게도 이제 뉴스킨의 가치를 모르고 떠나가시는 분들 있잖아요. 있죠. 그런 분들 덕분에 찾아요. 그래서 진짜 줍줍이에요, 줍줍. 이분한테 쓰고 싶다가를 고른다는 거죠. 그 고르는 사람이 정말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저도 그걸 많이 느끼거든요. 근데 왜 그러냐? 재구매할 수밖에 없는 아이템이기 때문에 또다시 그런 사람들이 찾아오고 컨택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준비된 사람일 때 컨택이 되지 않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준비가 되셔야 돼요. 노출이 많이 되어 있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시간을 써서 일을 해서 들어오는 소득이 아니라는 거를 진짜 이 마음 깊숙이 느끼셔야 돼요. 진짜로. 이 가치가 없으면 계속 무슨 생각이 드는지 아세요? 와, 나 지금 비즈니스 초반이고 이렇게 열정을 다해서 하는데 나 월급보다도 못 버네? 내가 회사 생활했던 것보다 못 버네? 이 생각이 계속 발목을 잡잖아요.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제가 대기업 연봉 5천 받던 거를 때려치고 뉴스킨을 시작할 수 있었던 거는 5년 후, 10년 후의 삶은 이 대기업에서 일을 하는 것보다 뉴스킨 비즈니스를 선택했을 때 내 미래가 바뀔 거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 확신이 흔들리잖아요? 그럼 다시 회사로 들어가거나 안정적인 소득을 찾게 되는데, 그게 왜 안정적인 소득이라고 생각하시는지도 솔직히 모르겠어요. 회사는 언제든 문 닫을 수 있고요. 제 지인들 중에서 중소기업이나 자영업 하시는 분들 안정적으로 살아가는 분들 아무도 없어요. 늘 불안해하세요. 회사가 없어지면 어떡하지? 내가 잘리면 어떡하지? 그 불안감을 가지고 살아가거든요. 그러니까 고정적인 월급이 안정적이다 라고 생각하는 틀은 이제 요즘에는 다 없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투잡, 쓰리잡을 일을 고민을 하고 찾고 있는 시대거든요. 그래서 일을 하지 않아도 들어오는 권리 수입을 창출해낼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사실 제품으로 만나든 다이어트로 만나든 사업으로 만나든 무조건 미래는 바뀌고, 이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온라인 수익을 준비해야 된다는 거를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들 중에서는 카톡도 잘 안 보고 SNS도 아예 하지 않았던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근데 그런데 온라인 수익에 관심이 있다는 거는 온라인을 잘하고 싶다라기보다는 미래를 준비하고 싶은 포인트가 많은 거고, 저희는 그거를 복제를 온라인으로 풀어나가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이걸 온라인에서 내가 수익화를 만들어내려면 가장 첫 번째로 내 몸에 임상을 내야 되잖아요. 임상에 대한 니즈가 있는 분들이 온라인 수익화를 더 잘 해 나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 지금 되게 행복한 통통이로 살아가고 있는데, 나 별로 살 안 빼도 되는데, 나 먹고 싶은 거 막 먹고 싶은데, 근데 그걸 끊어내고 임상을 만든다는 것 자체가 욕구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실 너무너무 죄송하지만 다이어트도 의지고, 다이어트 해내신 분들은 뭐든 할 수 있어요. 온라인 수익화, 다이어트 성공하신 분들이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진짜 많은 사람들한테 전달했는데 다이어트 성공하신 분들만 지금 수익화 준비하고 있어요.
그게 핵심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리고 본인들이 가장 큰 매니아가 돼요.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에게 전달을 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연령대도 지금 다양해지고 있어요. 지금 50대 분들도 들어오시기 시작했고, 왜냐면 연령대별 스토리도 너무 다르고요. 그리고 내가 해나갈 수 있는 제품이나 이런 아이디어나 생각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아이디어 중에서 매력적으로 소비자들에게 닿을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만나서 미팅하고 그런 부분에 브랜딩을 해나가는 거에 집중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엄청나게 밀착 있게 이 사람의 성향은 어떻고 이 사람은 어떤 이야기를 잘 풀어나갈 건지에 대한 거를 지금 1대1로 되게 밀착해서 소통을 많이 하는데, 사실 제 성향과 기질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크게 관심 있거나 에너지를 쏟는 편이 아니거든요. 저는 팍 에너지를 뿌린 다음에 알아들었지 약간 이런 성격이에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없는 시장이더라고요. 지금은 진짜 1대1 옆에 딱 붙여놓고 어디서 막히는지 어떤 브랜딩이 어려운지 이 부분을 찾아 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 MBTI 박사예요. 제가 MBTI 기질만 딱 들어도 이 사람은 이런 플랜으로 가야겠다 이런 게 그려질 정도로 MBTI 박사고, 그리고 요즘 최근에는 또 강점혁명도 하고 있고, 이것마저도 그러니까 본인을 잘 모르면 사실 강점혁명도 아무 소용없고 MBTI도 아무 소용없어요. 그래서 MBTI가 할 때마다 달라지시는 분들도 있고, MBTI의 그 기질을 읽었을 때 나랑 좀 다른데 이런 분들도 있어요. 나를 잘 알아야 그것도 잘 나오거든요. 그래서 디스크라고 있어요. 디스크로 약간 분류를 하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얼마나 에너지틱한 사람인지, 아니면 안정을 추구하는 사람인지, 체계적인 걸 좋아하는지, 그리고 친밀도가 중요한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그런 부분으로 잘 미팅을 해서 풀어나가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근데 저도 쉽지 않거든요. 근데 그걸 해내야 되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걸 많이 느껴요. 근데 아직도 내가 어떤 브랜딩을 해나가고 나에 대해서 모르겠다고 생각이 드시면 팀끼리 그걸 해보시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어떤 걸 할 때 행복한 사람인가?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부분을 어필하고 그분들과 소통의 창구를 열고 싶은가? 이런 부분들을 찾아내지 못하면 브랜딩을 해나갈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금 집중하기 시작했고, 한 분 한 분씩 본인들의 스토리를 만들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온라인으로 만나다 보니까 정말 전국에 있어요. 전국 각지에 있어서 저희는 줌 미팅을 지금도 많이 활용하고 있어요. 이제 코로나가 끝나고 만날 수 있다 보니까 줌 미팅을 잘 안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줌 미팅은 솔직히 언제 어디서든지 킬 수 있고, 그리고 이 안에서 표정과 한 분 한 분과 소통할 수 있는 그 창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줌 미팅 정말 중요하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SNS 그 브랜딩 미팅을 하고요. 그 브랜딩 미팅에서 어떤 걸 하고 있냐면, 이번 주 고민한 내용이 무엇인지, 그럼 그 스토리에서 어떤 부분이 매력적인지, 매력적이지 않은지, 그리고 이 부분은 이렇게 풀어가면 더 매력적일 것 같다 라는 것들을 피드백을 하면서 조금씩 성장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이러다 보니까 저는 솔직히 10,000 DCSV에 떨리는 게 아니라 30,000 레퍼링에 더 떨리거든요. DCSV는 사실 그분들이 가치를 느끼면 본인들도 소비자를 확장하고 싶어 할 텐데, 너무 DCSV를 생각하다 보니까 레퍼링 확장이 더뎌지는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솔직히 저는 리크루팅과 소비자 확장을 하면 10,000 DCSV는 되는 거니까 레퍼링 확장을 할 수 있는 것에 대한 고민을 더 많이 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지금 비즈니스는 너무 심플해졌고요. 키포인트 이 3가지밖에 없어요. 이 3가지. 첫 번째, 나부터 제품이 되기.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집을 나설 때 거울을 보거나, 저는 거울을 정말 잘 안 보는 사람이에요. 딱 봐도 약간 테토녀 기질이 있어서 거울 잘 안 보거든요. 그런데 집을 나와서 엘리베이터 속의 거울을 진짜 보거나, 아니면 고객을 만나기 전 차 안에서 이거 거울을 내려서 뚫어져서 보거나, 이런 걸 왜 하냐면 처음 보는 내 모습이 어떤지에 대한 걸 계속 점검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모습이 흐트러져 있고 대충 나간다? 그러면 이 사람의 마음을 얻기가 쉽지 않아요. 첫인상으로 마음을 그냥 솔직히 클로징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나부터 완벽한 제품이 되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을 해야 되는 거. 그리고 두 번째, 나만의 스토리를 만들어가는 거. 그런 분들 많이 계시죠? 다른 분의 인상을 보여주면서 이분이 이랬대, 이분은 어떻대,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계시는 분들이 지금도 계실 거예요. 저도 다른 분들의 인상과 스토리가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내 스토리가 없으면 신뢰할 수 없어요. 내 스토리가 온라인에서 드러나야지만 클로징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떤 스토리텔링을 하고 싶은지를 장문으로 써보세요. 나는 어떤 사람이고, 나는 어떤 제품의 매력을 느껴서 어떤 변화를 일으켰고, 그 변화로 인해서 어떤 사람들에게 내 스토리가 닿았으면 좋겠고, 그 사람들의 어떤 부분을 어떻게 바꿔주는 거에 이 도움을 주고 싶다, 뭐 이런 걸 장문으로 써보세요. 그 다음에 챗GPT한테 물어보세요. 그럼 이걸로 내가 어떤 컨텐츠와 어떤 브랜딩을 해나가야 되는지를 만들어주거든요. 근데 이렇게 소통을 많이 하지 않으면, 이 AI와 소통을 잘해야지만 우리가 지금 온라인 시장을 잡을 수 있는 것처럼 그런 스토리를 끊임없이 챗GPT에게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소통의 능력, 마케팅 복제는 뭐냐면, 처음부터 소통 잘하는 사람 있을까요? 네, 있을 수도 있죠. 있을 수도 있지만 사실 소통을 잘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면 상대에 대한 이해가 없이, 솔직히 T들은 T랑 소통하면 편하거든요. 너무 편해요. 제가 T라서 그런데, 어제 제가 하나의 예를 들어볼게요. 이런 문자가 왔는데 F가 이제 읽어주는 거야. 이런 문자가 왔는데 너 같으면 어떻게 답변할 거야? 라고 T한테 물어보고, 그 송은이랑 김숙의 대화였거든요. 근데 어제 레포트를 작성하다가 너무 끝이 안 나가지고 새벽 3시까지 잠도 못 자고 커피를 3잔이나 마시면서 버텼어. 그런데도 아직 안 끝났어. 지금도 머리가 너무 아프고 진짜 힘들어 죽는 줄 알았어. 이런 문자가 온 거예요. 근데 저는 이 문자를 딱 봤을 때, 저희가 T잖아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어쩌라는 거지? 라는 생각이 처음에 들었어요. 네, 너무 죄송한데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지? 레포트 쓰는 걸 도와달라는 건지, 아니 머리가 아프니까 타이레놀을 사달라는 건지, 뭔가 명확한 주제가 없이 느껴지니까 어쩌라는 거지? 라고 생각이 들어서 남편한테 보여줬거든요. 근데 저희 남편은 F 90% 이상이에요. 그래서 보여줬더니 어떤 생각이 들어? 그랬더니 머리 많이 아파? 라든지 너 너무 힘들었겠다. 그럼 레포트는 잘 완성한 거야? 오늘 갔다 와서 푹 쉬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언어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저 T들은 왜 그런지 아세요? 공감을 못하는 게 아니라 문제를 해결해주고 싶어요. 그러니까 문제를 너무 해결해주고 싶은 거예요. 이걸 나한테 말한 이유가 있을 텐데 뭐지? 머리가 아프니까 타이레놀을 사달라는 건가? 레포트를 도와달라는 건가? 약간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우리 남편의 얘기를 딱 듣는 순간, 내가 아직도 공감이 저 바닥이구나 그걸 느끼면서, 근데 저도 이 훈련이 되었기 때문에 우선 이분이 말을 한 것에 대해서 그대로 말하는 것 정도의 공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내 회로 자체는 안 바뀌잖아요, 솔직히. 그렇기 때문에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비즈니스 처음 시작했을 때 블로그에 저는 댓글이 달리면 매출이 거의 다 일어났거든요. 근데 제 스폰서는 그냥 본투비 T예요, 완전. 제 친구. 근데 그 친구가 자기는 댓글이 달려서 답변을 하면은 아무도 안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럼 답변을 어떻게 하는지 내가 볼까 하고 봤어요. 그랬더니 댓글이 뭐라고 달렸냐면, 갈바닉 얼마? 이렇게 달린 거예요. 그럼 저 같으면 문의 주셔서 감사해요. 갈바닉은 이런 효능이 있는데 어떤 피부 고민 때문에 문의 주셨어요. 제가 이번 달 프로모션이 있어서 혜택 드릴 수 있어요. 라고 나는 답변을 달았을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뭐라고 했냐면 갈바닉 얼마? 했더니 30만 원 이러고 야 나 같아도 안 사겠다 막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 언어가 고쳐지기까지가 오래 걸려요. 그래서 근데 지금 온라인으로 올리면 막 문의가 오는데 이 소통이 안 되면 댓글이 10,000개가 달려도 클로즈 못하는 분 봤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소통을 잘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 그리고 마케팅 복제는 뭐냐면, 어찌됐건 이 사람이 매출이 일어났을 때 어떤 플랜으로 이 소비자를 담아낼 것인가, 그 정도의 루틴을 있어야지만 그 사람도 담아낼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틀을 만들어 놓으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솔직히 이렇게 생각해요. 물론 요즘에 막 터지는 릴스 만드시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근데 저도 힘들어요. 어려워요. 전 그걸 잘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데 전 댓글이 3개가 달려도 1명을 클로징할 수 있다 생각하고 전달하는 사람이에요. 뭐가 더 좋으세요? 10,000개가 달렸는데 하나도 클로징이 안 됐어. 3개밖에 안 달렸는데 1명은 클로징 됐어. 어떤 게 좋으세요? 네, 당연히 3개가 달려도 하나 클로징 되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10,000개가 달리잖아요. 그 10,000개 중에 만약에 엄청 묻고 있고 엄청 강력한 사람이 있었는데 하필 그 사람 거에서 에러가 나서 댓글이 안 달렸어. 이런 경우도 생길 수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를 10,000개 달리면 엄청 써야 되는데 그에 비해 아웃풋이 있진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터지는 릴스 그리고 댓글이 많이 달려야 되고 이런 거에 집착하기보다는 댓글이 한 개가 달리든 몇 개가 달리든 난 정성스럽게 피드백해서 진짜 한 명의 클로징을 하거나 파트너를 찾을 거라는 그 마음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댓글이 20개가 달리든 30개가 달리든 한 분 한 분 되게 정성스럽게 메시지를 보내고요. 그 안에서 클로징이 되고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틱톡에 영상을 올렸는데 댓글이 한 개 달렸어요. 근데 그분한테 연락을 해서 소통을 하다 보니까 그분이 되게 욕구가 느껴졌고 톡으로 넘겨와서 인바디를 공유해달라고 했더니 왜냐면 틱톡은 사진 같은 거 공유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바로 카톡이 왔고 그래서 카톡에 와서 소통하다 보니까 너무 도움드리고 싶은데 저랑 만나서 한번 이거 미팅 해보면 어떻겠냐 했는데 그 전에 만나자고 했을 때 아무도 안 만났대요. 근데 저는 만나고 싶어서 만나게 된 거예요. 근데 그분이 만난 날에 TRB 클로징 되고 바로 다 한 명 더 소개해서 대리점 되고 사업까지 결정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한 명이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문의가 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내가 SNS를 하는데 내가 이렇게 영상을 터뜨릴 수 있을까? 댓글이 몇백 개, 몇천 개씩 달릴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만드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단 한 명만 설득돼도 돼요. 그게 가장 핵심이더라고요. 제가 이 SNS를 하는 데 있어서 그냥 SNS 잘하고 싶다라고 하는 분들과 나는 뉴스킨으로 내 미래를 바꾸고 싶어, 내 인생을 바꾸고 싶어 하는 분들의 결과치가 너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본론으로 돌아와서 왜 뉴스킨 하는지가 진짜 중요해요. 내가 일을 하지 않아도 들어오는 이 소득이 왜 필요한가? 왜 내 인생을 바꿀 만한 이 비즈니스인가를 검토하고 그 마음에 품지 않으면 결과가 절대 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비즈니스 3년 차에 남편이 비즈니스 결정을 해서 그때 결혼해가지고 지금 남편도 7년 차가 됐고 저도 이제 10년 이상 비즈니스를 하는데 사실 조금 제 친구들의 그 부부 형태와 다르다는 걸 너무 많이 느껴요. 저희는 진짜 서로에게 진짜 파트너인 거예요. 정말 좋은 파트너로서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의 꿈을 응원하고 또 우리의 미래를 함께 꿈꾸는 그런 사이가 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이 비즈니스의 장점인 것 같고 그래서 사실 저는 사람이 붐비거나 주말에 어딜 가거나 하지 않은 지가 엄청 오래됐어요. 왜냐면 평일에 사람 없을 때 좋은 데 갈 수 있거든요. 그렇게 시간적인 자유를 누리면서 그러니까 지금 막 엄청난 돈을 벌지 않더라도 그런 삶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었고 그래서 저희 두 부부에게는 지금 7년 차인데 저희가 너무 추억이 많아요. 저희는 매해 웨딩 촬영도 하고 있거든요. 셀프든 뭐든. 그러면서 남기는 이런 사진들과 추억들이 그리고 또 트립에 가면서 남기는 모든 것들이 너무 중요하고 소중하고 그리고 같은 곳을 바라보기도 하고 서로 마주보면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게 엄청난 장점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좀 말할 수 있는 스토리인데 저는 솔직히 뉴스킨을 진짜 감사하고 포기하지 않게 해준 가장 큰 동력이 엄마거든요. 엄마인데 왜냐면 제가 비즈니스를 한 지 한 2년째 됐을 때 엄마가 건강검진에서 좀 심각한 단계라고 나와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폐암 4기 말 판정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너무 이 앞이 깜깜한 거예요. 저는 뉴스킨 선택한 것도 우리 엄마의 노후와 엄마의 삶을 책임지기 위해서 선택한 것도 있었는데 그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게 너무 공포더라고요. 그렇게 무서워하면서 비즈니스를 했고 근데 그러던 와중에 제가 아무것도 하기가 싫은 거예요. 엄마 옆에만 있고 싶은 거예요. 그 판정을 받으셨을 때. 그래서 엄마 옆에만 진짜 2-3달을 있었어요. 아예 시스템도 안 나가고 뭐 소비자 연락 와도 못 가서 미안하다고 하고 다 끊고 그런데도 커미션이 들어오는 거예요. 계속 제 파트너들이 이런 상황을 아니까 더 열심히 뛰어주고 했기 때문에 커미션이 더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뉴스킨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근데 저희 엄마가 정말 강하신 분이거든요. 근데 엄마가 딱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내 병은 내가 싸워서 이길 테니까 우리 딸은 나가서 일하라고. 그래서 제가 3개월 차부터 나갔고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때 그 2017년 글로벌 컨벤션이 있던 해예요. 근데 엄마를 두고서 막 2주 동안을 그 돈을 몇백을 들여서 가는 게 너무 마음에 안 내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못 가겠다 했어요. 그런데 그 컨벤션을 안 가서 성장 못 한다는 얘기가 듣기 싫어서 그때가 루미스파 런칭 됐을 때거든요.
이 한국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해서 다 전달하고 다녔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에메랄드였지만 세 라인 살아있는 에메랄드였거든요. 근데 그 루미스파 런칭됐을 때 다이아로 핀업을 했고요. 아웃라인 다이아로 핀업을 했고 그렇게 성장을 해내면서 진짜 많이 비즈니스적인 감각과 비즈니스적인 성장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엄마한테 이 비즈니스가 되는 비즈니스다라고 보여줄 수 있었던 그 시작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저희 엄마가 7년 동안 사실 4기 말이면 이 시한부 판정을 받으신 상태예요. 그런데 정말 티그린 파마넥스 덕분에 7년 동안 건강히 계시다가 2년 전에 하늘나라 가셨어요. 근데 그 7년 동안 제가 엄마가 병원을 진짜 왕복 4시간 걸리는 병원을 다니셨거든요. 근데 그 모든 순간에 한 번도 떨어지지 않고 계속 제가 엄마 병간호 할 수 있었던 거, 그리고 엄마랑 온전히 데이트하면서 시간 보내고 여행하면서 살 수 있었던 거, 유스킨 아니었으면 어려워요. 제가 대기업 다녔으면 제가 엄마 병원 모시고 갈 수 있었을까요? 절대 못 갔을 거예요. 근데 유스킨 덕분에 그런 7년 감사한 시간들을 보내고 저희 엄마가 딱 일주일 아프시고, 그 전에 정말 건강하셨거든요. 근데 폐혈증이 오셔서 일주일 아프시고 천국에 가신 거죠. 그렇게 이 시간들을 보내다 보니까 솔직히 비즈니스 엄마를 천국에 보내드리고 저는 비즈니스 못할 줄 알았어요. 진짜 못할 거라 생각했어요. 왜냐면 엄마가 저한테 너무 큰 존재였기 때문에. 그런데 유스킨 안에서 제가 꿈을 이루고 또 유스킨 꿈을 보고 이 나와 있는 파트너 선생님들을 생각하니까 쉴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딱 2달 리프레시하고 나와서 그때부터가 진짜 저 비즈니스 시작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엄마에 대한 계속 생각과 마음과 이런 것들이 있는 상태에서 몰입이란 걸 해보지 못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비즈니스를 다시 몰입해서 리프레시하기 시작했고, 저는 작년 신보상 나왔을 때 진짜 제대로 뛰어야겠다 하면서 비즈니스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부모님이 만약에 계시다면, 건강하게 살아 계시다면 그 시간이 진짜 유한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할 수 있는 것들에 집중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더 표현하고, 지금 더 감사함을 드러내고, 애정 표현하고, 안아주고, 이런 모든 시간들을 보내시는 걸 전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제가 꿈꾸던 거는 사실 전 시간적 경제적 자유를 꿈꾸고 유스킨을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정말 유스킨을 하면서 현실적인 부분도 부딪히고 고민을 하다 보니까 당장 얼마를 버는 것에 대한 집착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지금 시작했을 때 그거에 꽂혀서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내가 이번 달 얼마를 벌 것이냐, 나 이번 달 이만큼 벌어야 되는데, 이거 너무 생각하시면 그만큼 벌 것도 못 벌거든요. 사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는 이 비즈니스의 끝점인 것 같아요. 내가 미래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 나의 미래는 유스킨으로 어떤 미래를 그려나갈 수 있는가, 이게 핵심인 것 같아서 오늘 오신 분들은 아직도 12월까지 많이 남았잖아요. 올 한 해를 나는 어떤 비즈니스로 2026년 도약하고 성장할 것인가를 목표하고 준비하는 시간을 보내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한 분의 나고자도 없이 멋진 꿈과 인생을 선물 받는 유스킨을 하시기를 응원하면서 제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